안녕하세요. 가글녀입니다. U17 한국 대표팀은 2일 한국 시간 오후 9시 태국 바툼 다니 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과의 2023 아시아 축구 연맹 U17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0대3으로 패했습니다. 이로써 U17 한국 대표팀은 은메달로 이번 대회를 마치면서 지난 2002년 이후 21년 만에 통산 세 번째 우승 도전은 아쉽게도 실패로 끝이 났는데요. 하지만 이 경기는 정당한 실력으로 패배한 게 아니라는 점은 시청자분들도 다 아실 텐데요. 결과적으로 12명 대 10명으로 싸운 경기였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알아보고 해외 팬들의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U17 한국 대표팀은 태국 주심의 석연찮은 판정으로 일본과의 결승 경기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날 태국 심판의 판정 논란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전반 19분이었는데요. 일본 페널티 지역에서 진태호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올 때 페널티 박스 안에서 걸려 넘어졌음에도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방송에서 리플레이를 보여주지도 않고 바로 넘어갔습니다. 이어 전반 44분 이날 경기에서 가장 큰 논란이 발생했는데요. 이미 앞서 옐로카드를 한 차례 받은 고종현 선수가 일본의 역습 과정에서 미치와키 유타카를 막다가 파울을 범했고 두 번째 옐로카드를 받아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인 몸싸움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몽콜차이 주심은 곧바로 옐로카드와 레드카드를 번갈아 보이면서 퇴장을 선언했습니다. 결국 이어진 프리킥 상황에서 가쿠 나와타에게 실점을 내줬는데요. 일본 선수가 찬 프리킥 위치가 잘못됐습니다. 고종현이 반칙한 위치보다 4~5m 앞에서 가쿠 나와타가 프리킥을 차려고 준비하는 동안이나 슈팅을 때리기 전까지도 아무런 제지 없이 그대로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국팀의 프리킥 벽의 위치만 조정하는 황당한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판정이 있기 전까지 한국은 전반전 볼점유율이 51%로 오히려 일본을 앞섰으며 슈팅에선 5대5로 같았습니다. 유효 슈팅도 2대3으로 큰 차이 없었고 오히려 경기 분위기는 한국 쪽으로 많이 넘어오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판정은 후반 39분 김명준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돌파할 때 일본 골키퍼 고토 와타의 팔에 걸려 넘어졌는데요. 리플레이 화면 속에는 김명준 선수가 볼을 먼저 터치하고 난 후 일본 골키퍼가 팔로 걸어버리는 장면이 나왔고 명백히 페널티킥이었지만 몽콜차이 주심은 공을 먼저 쳐냈다는 동작을 보이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역대급 오심을 보였습니다. 태국 심판이 꺼내든 카드는 오히려 벤치에서 격하게 항의한 변성환 감독에게 경고를 줬는데요. 결국 이런 믿기 어려운 판정으로 대등한 경기로 접전이 벌어질 수 있는 경기를 망쳐버렸습니다. 몽콜차이 주심은 이번 대회에서 일본이 치른 6경기 중 결승전인 한국전까지 3경기를 주심으로 관여했는데요. 조별리그 첫 경기 우즈베키스탄전 8강 호주전 때도 그가 주심을 맡았습니다. 특히 8강전 일본과 호주 맞대결에서도 논란이 될 만한 판정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AFC 홈페이지에 따르면 몽콜차이 심판은 이번 대회에서 총 4경기의 주심으로 나섰는데 그중 사우디 중국 한 경기를 빼고 전부 일본 경기였는데요. 특정 심판의 한 팀 경기를 몰아서 배정하는 것이 맞는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결국 몽콜차이 심판에 대놓고 저지르는 편파 판정에 일본이 결승전에서 큰 이득을 얻어 우승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해외 팬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몽콜차이 심판의 자질을 보면서 난 2가지를 깨달았다. 첫째, 태국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와 둘째, 아시아 축구는 심판의 전반적인 자질 향상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는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태국 심판이 어떻게 그런 마지막 경기에 참석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 이 심판은 완전히 재앙이다.
규칙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런 심판 매수는 아시아 축구가 발전할 수 없는 이유이다. 태국이 일본을 돕는 건 당연하죠. 슬로우로 30회 이상 보았지만 심판은 올바른 판정을 했다. 원하는 대로 심판을 비판을 하지 마라. 판정이 수상하다고 생각한다면 슬로우로 몇 번이나 멈추고 화면을 보면 좋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았다. 지금 당장 안과 의사한테 가라. 어떻게 이런 낮은 수준의 심판을 최종 경기에 내세울 수 있을까? 비록 이 경기가 주니어들의 경기일지라도 그러한 심판들은 한 경기뿐만 아니라 아시아 축구도 죽인다. 일본인으로서 나는 진심으로 11vs11 경기가 어떻게 되었을지 보고 싶었고 한국 팬들이 심판에 대해 화를 내는 이유를 이해한다. 두 팀 모두 월드컵에서 아시아 팀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 태국 심판이 지정한 프리킥 위치가 왜곡되었고 한국 선수에게 레드카드를 준 엄격한 심판이 왜 PK를 주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적어도 그 파울이 더 거칠었다. 태국 심판이 결승전을 망쳤다. 한국 선수의 파울은 레드카드가 아니었다. 심판은 일본의 첫 프리킥 골이 원래 위치에서 OM 전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치를 수정하지 않았다. 심판은 후반 일본 골키퍼의 페널티 파울을 놓쳤다. 프리킥 위치도 잘못됐다. 파울이 훨씬 뒤쪽이었는데 파울 지점보다 훨씬 앞에서 차는 이유가 뭐냐? 이 경기는 심판에 의해 망가졌다. 일본 선수들은 잘했지만 한국 선수들에게는 너무 불공평했다. 심판의 모든 결정은 한국 선수들에게 너무 불행했다. 한국 선수들에게 미안하다. 정정당당한 경기를 보고 싶었다가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태국이 마지막으로 대륙 축구 대회의 결승전을 주최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심지어 결승 호루라기를 들고 있는 심판도 진짜 경기를 망친다. 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대회가 열리면 좋겠어요. 한국은 승리할 자격이 있다. 심판은 일본 편이었다. 한국은 페널티킥을 받아야 했다. 이란으로부터. 한국을 상대로 10대 12로 이겼다. 심판은 확실히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라크에서. 대부분 해외 팬들의 반응은 심판의 판정이 잘못되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물론 대부분 일본 팬들은 게임의 일부라며 그것을 부정하고 있고요. 결과가 어떻든 U17 대표팀 선수들 모두 고생하셨어요. 푹 쉬고 월드컵에서 만나길 바라면서 가글녀가 선정한 오늘의 댓글을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한국이나 호주는 아시안컵에서 심판에게 뇌물을 주는 법을 일본에게 배워야 한다. 전술보다 더 중요하다. 오늘 태국 심판을 봐라. 일본 팀 12번째 선수로 열심히 뛰는 태국 심판이 너무 멋있었다. 이상 가글튜브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보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